그래서 강원국이 이거를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부터 경제지표와 한국 주식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가와 물가를 한번 연구해 볼 건데요. 자, 경제지표와 주식 투자 진실을 밝힙니다. 지난번에는요, 금리가 오르면 한국 주식이 같이 오른다는 걸 밝혔습니다. 네,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오를 때 한국 주식이 같이 올립니다. 자, 지난번에 이런 전략을 만들었었는데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한국, 미국 시장 금리가 오를 때는 주식을 사고, 네, 한국, 미국 시장 금리가 내릴 때는 파는 그런 이제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면은 전 영상을 살펴보세요. 자, 유가. 예, 가끔 이제 유가가 올라서 주식이 떨어졌다는 말도 가끔 나오고요. 가끔은 또 유가가 내려서 주식이 떨어졌다는 말도 신문에 가끔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혼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달 유가가 내리면 주식을 매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르는 순간까지는 주식을 보유하다가 유가가 이제 오르면은 다시 채권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전략 A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유가가 12개월 이동평균보다 낮으면 주식을 매수하고, 그렇지 않다면 채권을 매수하는 거, 그게 전략 B고, 그리고 전략 C는 유가가 3개월 이동평균보다 낮으면 주식을 매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유가가 낮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유가가 높아지면 주식을 팔고 채권을 보유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죠. 물론 다 한국 시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보니까요, 코스피는 1987년부터 2020년까지 그 7.75%를 벌었어요. 복리 수익을 배당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자, 근데 전략 A는 복리수익이 9.2, 전략 B는 복리수익이 12.1, 그리고 전략 C는 복리수익이 8.2% 정도 되었습니다. 자, 전략 B가 뭐였죠? 지금 유가가 12개월 이동평균보다 더 아래면은 주식을 사고, 그렇지 않으면은 채권을 보유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었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반대는 뭐냐면 당연히, 네, 유가가 이제 오르면은 주식을 사고, 유가가 이제 다시 내릴 때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채권으로 전환하는 아주 청개구리, 정반대 전략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도 전략 A, B, C가 똑같이 있는데, 네, 보시면은 조금 전에 요 A, B, C보다는 수익이 전반적으로 좀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묘한 게 뭐냐 하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그 유가가 떨어졌을 때 전반적으로 수익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 금융위기, 대충 이제 여기까지만 유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략 B잖아요. 회색이 보면은 1986년부터 2009년까지 굉장히 수익이 잘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확히 보면은 좀 더 가네요. 이건 한 2012년까지 수익이 난 것 같은데, 그 후부터는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한국 주식시장도 횡보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그 전략 A와 C도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어떤 게 전략 A, 어떤 게 B, 어떤 게 C인가,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B가 수익이 가장 좋잖아요. 그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 파란색이 코스피이고, 그리고 전략 B가 수익이 가장 좋으니까 가장 위에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략 B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높은 게 전략 A잖아요. 그럼 이 오렌지색이 전략 A입니다. 그리고 C가 이제 그 코스피와 실적이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노란색이 전략 C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이게 파란색이 코스피잖아요. 자, 근데 노란색이 보니까 전략 C지. 예. 보면은 전략 C 같은 경우에는 한 2008, 9년부터 유가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 주식을 샀으면은 매우 수익이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근 한 10년 정도는 유가가 쌌을 때 들어가서 비쌀 때 판 전략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한 2009년 후부터는 이렇게 유가가 비쌀 때 주식을 사가지고 유가가 싸질 때 주식을 팔고 채권 들어간 전략이 꽤 잘 먹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렌지색도 이후에 좀 계속 올랐죠. 그리고 회색도 보면은 한 이때부터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흥미롭네요. 대충 금융위기 전에는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좋았는데 금융위기 후에는 유가 상승할 때 주식을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렇지 했는데 제가 이제 석유 제품 수출을 한번 보니까 이게 한국이 한 90년대 쫙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 IMF까지 오르다가 그 다음에 빌빌거리다가 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굉장히 빨리 또 이렇게 쫙 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아무래도 한국이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석유가 싼 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가지고 정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파니까 오히려 석유값이 비싼 게 더 유리한가?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생각이 나는 거는 아무래도 유가가 높다는 거는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사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게 이제 한국 수출 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한국 주식도 덩달이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거는 사실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는 이게 통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가는 이 정도로 해보고, 자, 물가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죠. 어떤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도 말이야.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을 대변하는 실물 자산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물가와 덩달이 같이 오르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가 별로 안 오르면은 그건 주식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거짓이냐, 참이냐, 이런 거는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정답은요.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면은 주식이 오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전략 A, B, C가 있죠. 네, 이거 다시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자, 보시면은 특히 전략 B, C가 수익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전략 B가 흥미롭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다라고 하는데, 12개월 이동평균. 그건 뭐냐면은, 지금이 5월이면은, 뭐 4월, 3월, 2월, 1월, 12월, 11월 해가지고, 최근 12개의 소비자 물가를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평균이 2%라고 나왔다. 근데 지금은 1%야. 그러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이동평균보다 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3%인데, 12개월 이동평균, 그게 이제 뭐 2%로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물가가 이동평균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니까, 33년 동안에 B 전략을 선택했으면 복리 거의 13%를 벌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전략 A와 C도 커스피보다는 수익이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파란색이 커스피이고 오렌지색이 A겠죠. 그죠? 그리고 노란색이 아마 C일 거고 그리고 회색이 B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는 더 잘 먹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B 전략을 생산자 물가로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복리 14.3% 정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수출 물가. 좀 얼핏 보면 이거랑 꽤 비슷해 보이는데, 네, 상관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수치로는 가장 잘 먹혔어요. 자, 수출 물가가, 지금 수출 물가가 12개월 이동 평균보다 낮다. 예, 그러면은 주식을 사고 그거보다 높다 하면 주식을 팔고 채권에 들어가는 그 전략을 써보니까 33년 동안에 자그마치 원금이 100배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0배, 복리 14.99%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수출 물가 그게 무엇이지? 하고 보니까 수출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가격 지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가 가죠.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수출하는 품목이 이제 물가가 많이 안 올랐다. 그래서 싸게 수출을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수출이 더 많이 될 거고 우리 기업의 이윤이 많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의 주가가 오르겠죠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생산자 물가, 생산하는 그 기업들의 대다수가 또 수출을 하고 수출을 또 왕창 할 거니까 생산자 물가와 수출 물가가 아무래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네, 수출 물가가 별로 많이 안 올라가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때도 꽤 있던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가 좀 더 자유로워질 거고, 수출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의 이윤이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수입 물가도 한번 봤는데요. 수입 물가는 좀 덜 위력적인 거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최근 1년 동안에 수입 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지금 수입 물가가 1년 이동 평균보다 낮다 하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가지고 주식을 사고, 그렇지 않고 지금 수입 물가가 이동 평균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예, 주식을 팔고 채권을 갖는 그 전략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호. 자, 요약을 해보면요. 유가, 그렇게 지금은 금융위기 후니까, 유가가 오르는 게 왠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2008년 전부터. 근데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1987년부터 2008년, 한 20년 동안에는 유가가 떨어지는 게 현저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유가가 오르면 한국 주식도 같이 따라 오르는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2005년부터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엄청 늘어서 그런가?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유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다는 거니까 예, 그게 이제 한국 주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물가는요, 예, 기본적으로 물가가 별로 상승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 수출이나 뭐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그거는 주식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수출 물가도 그렇고 수입 물가도 그렇고 다 1년 이동 평균보다 그 물가가 떨어지면은 매우 좋은 거였습니다. 예, 복리 수익이 뭐 12%, 13%, 14%까지 나왔었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생산자 수출 물가가 잘 먹힙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승할 거니까요. 네, 특히 수출 물가 마켓 타이밍, 이게 굉장히 좋았죠. 수출 물가가 12개월 이동 평균 아래, 주식, 위, 채권, 이렇게 하니까 33년간 거의 복리 15%, 원금이 100배가 되는 기적을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향후 33년간 또 복리 15%를 벌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과거에는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사실 미국에서는 이 경제 지표를 분석할 때 수출 지표 같은 거를 거의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거는 이제 고용 지표 이런 거를 많이 보고요. 당연히 뭐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이런 걸 자주 보는데 얘네들은 수출 그 데이터를 거의 분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원국이 이거를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거를 이제 아시면 여러분의 투자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제 투자에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따라 하시면은 이제 백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네, 백테스트 데이터는 한국은행 그 통계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있습니다. 거기 17번을 찾아보세요. 17번. 그게 이제, 거시경제 지표인데, 여기 뭐 제가 여기서 찾은 데이터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 하면은, 그 물가 데이터는 한 달 내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4월 30일에 우리는 4월 물가 지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계청이나 그런 데서 계산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며칠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4월 30일에 4월 그 물가 지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한 달 후에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백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구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